험담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혹시 복수하고 싶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60대가 넘으면 이런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흘러가는 일이라고 넘겼던 것도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깊이 남아 문득문득 떠오르며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저 사람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왜 그런 취급을 받았을까? 지금이라도 뭔가 되갚아야 하나? 이런 감정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아주 인간적인 마음이니까요. 재미있는 건 2500년 전 공자도 이런 고민을 했다는 점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누가 저를 해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의 가르침을 오늘식으로 풀어보면 상대를 해치는 복수보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복수가 더 크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복수라는 말을 쓰지만 실제로는 상대는 작아지고 나는 더 단단해지는 능동적 복수입니다. 오늘은 공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인생 후반에 꼭 필요한 현명한 복수 3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씩 들으시다 보면 복수가 꼭 부정적일 필요는 없구나. 이제야 마음이 조금 풀린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복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복수. 먼저 이런 일 겪어보셨나요? 김순애 씨 가명 67세의 이야기입니다. 친구 모임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니 할 일도 없겠네. 요즘 뭐 해? 예전 같으면 발끈했을 겁니다. 나도 바빠. 할 일 많아. 하지만 그날 김순희 씨는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요즘 책도 읽고 운동도 하면서 바쁘게 지내. 그 순간 상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기대했던 발끈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수, 흔들리지 않는 복수입니다. 공자의 말을 오늘 관점으로 풀어보면 내 마음을 이기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는 상대의 말이나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말에 내가 크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얕보거나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그 순간에는 상대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분노하고 잠도 잘 오지 않고 계속 신경이 쓰이니까요. 하지만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승자입니다. 누군가 내 뒤에서 험담을 합니다. 정말 기분 나쁜 일입니다. 내가 그 말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상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말이 먹혔구나. 저 사람은 내가 한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내가 우위에 섰다. 반대로 내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평소처럼 차분하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반응이 없어? 내가 한 말이 아무 효과도 없네. 저 사람 생각보다 강하네. 이번에는 상대가 불안해지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복수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로 그 사람의 행동 목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박영수 씨 가명 65세는 자식이 명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돈도 별로 없으면서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겁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하지만 그날 박영수 씨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아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1시간 후 아들이 먼저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아빠, 아까는 제가 너무 심했어요. 박영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내지 않았더니 아이가 먼저 돌아오더라고요. 60대 이후의 인생에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소리치고 화내면 상대는 나를 약한 사람으로 봅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사람은 항상 지는 쪽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 말하지 않고 차분히 내 갈 길을 가는 사람은 누가 봐도 단단하고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침묵은 가장 큰 대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상대의 무례함을 가장 크게 무력화하는 능동적 복수입니다. 내일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1. 3초 멈추기. 상처 주는 말을 들으면 즉시 반응하지 말고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셉니다. 2. 심호흡 3번 하기.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3. 마음 다잡기. 이 사람 때문에 내 하루를 망칠 순 없지. 4. 평소처럼 행동하기. 화내지 않고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내 할 일을 이어가기.
이 4단계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3번만 연습하면 몸이 기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상대에게 보여주는 가장 강한 폭수이자 나를 가장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화가 나는데요? 괜찮습니다. 너무 당연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 폭수법이 그 화를 풀어드립니다. 두 번째, 성장으로 갚는 폭수. 이순자 씨 가명 70세의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스마트폰도 잘 못 쓰잖아. 유튜브는 무슨 유튜브? 이순자 씨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 70세 할머니의 요리 브이로그 채널로 구독자 3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것이 두 번째 폭수입니다. 공자의 사상을 오늘 식으로 풀어보면 가장 좋은 폭수는 나를 더 위로 올리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거나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면 그 말에 증명으로 답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폭수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는 어쩌면 그 말이 내 마음 어딘가에 조금은 걸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큼 강한 폭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별것도 아니라니까. 나이 들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당신은 변하지 못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싸우는 것보다 나를 키우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꾸준히 성장하면 결국 시간은 진실편에 서줍니다. 성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상대는 압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괜히 무시했구나. 말로 폭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상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성장으로 갚는 폭수입니다. 김철수 씨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하면 다 똑같지 뭐 할 일 없어. 김철수 씨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 혼자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현지인과 대화하며 즐기는 모습을 SNS에 올리자 친구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형님 대단하십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김철수 씨는 말합니다. 무시한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했더니 오히려 그 사람들이 먼저 인정하더라고요. 60대 이후의 성장은 젊을 때처럼 치열한 경쟁, 명예, 돈을 향한 성장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내 삶을 정돈하고 내 감정과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성장, 이 자체가 바로 가장 큰 복수입니다. 상대는 내가 불행해지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단단하고 편안해지면 그들의 의도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실천법. 내일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1.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책 한 권 읽기. 걷기나 스트레칭 10분 하기. 새로운 취미 하나 시작하기. 2. 3개월 기록하기. 아주 작은 변화도 기록하기. 3. 결과를 기대하지 않기. 누가 알아봐 주길 바라지 말고 그냥 나를 위해 한다고 마음먹기. 4. 6개월 후 돌아보기. 예전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기. 그때 비로소 복수가 완성됩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오늘 식으로 정리하면 나를 바르게 세우면 남의 잘못은 저절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성장은 옆에서 보면 조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해지는 아주 강한 폭수입니다. 성장이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60대의 성장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폭수법은 훨씬 더 단순합니다. 세 번째, 인연을 끊어 갚는 복수. 정미경 씨 가명 64세의 이야기입니다. 20년을 만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늘 정미경 씨를 무시했습니다. 너는 그것도 몰라.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나는 너랑 달라. 처음엔 참았습니다. 친구니까 오래 알았으니까. 하지만 어느 날 정미경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남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 후 그 친구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요즘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그제야 그 친구는 깨달았습니다. 정미경 씨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이것이 세 번째 폭수, 인연을 끊어감는 폭수입니다. 공자에게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거울은 먼지를 닦으며 쓰고 사람은 관계를 가리며 쓴다. 즉, 나에게 상처만 주고 마음을 갉아먹는 사람은 관계에서 제외하는 것 자체가 폭수입니다. 또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떠나야 할 사람을 붙잡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일이다. 상처 주는 사람의 심리는 이렇습니다. 내게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고,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해 주길 바라며 내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월감을 느끼고 내 마음을 계속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관계를 조용히 단단하게 문 닫듯 정리해버린다면 상대는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최영호 씨. 가명 66세는 형제가 늘 자신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넌 성공도 못했잖아. 명절 때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느 해부터 최영호 씨는 명절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는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처음엔 형제들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2년, 3년이 지나자 형제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형,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만나줄 수 없나요? 최영호 씨는 말합니다. 떠나니까 비로소 제 소중함을 알더라고요. 공자의 가르침을 오늘 식으로 정리하면 관계를 이렇게 세 단계로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1. 마음을 닫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기. 2. 필요 없는 연락과 만남 줄이기. 3. 과거 관계에 끌려가지 않기. 이 과정을 거치면 상대는 깊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신경 쓰지 않지? 내 말이 전혀 통하지 않네. 저 사람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이 감정이 바로 내가 해야 할 마지막 폭수입니다. 단, 완전 차단이 부담스럽다면 우선 거리 조절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폭수는 누군가를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나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실천법. 1. 관계 목록 적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5명을 적고 이 관계가 정말 필요한지 하나씩 생각해보기. 2. 작은 거리 두기. 연락 빈도를 줄이고 만남이나 제안은 단호하지만 예의 있게 거절하기. 3. 마음의 문 닫기. 이 사람은 내 삶에 없어도 괜찮다를 마음속으로 말하며 그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다른 생각으로 전환하기. 4. 새로운 관계 찾기.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새로운 모임,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 공자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군자는 복수를 위해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 내 삶이 망가지고 내 행복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더 피폐해진다면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복수에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내 마음이 먼저 평온해야 한다. 흔들리는 마음으로 복수를 생각하면 그건 분노의 반응일 뿐입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을 때 선택하는 복수만이 지혜로운 복수입니다. 2. 상대에게 기대하지 말라. 상대가 사과해주길, 후회하길, 변하길 바라는 마음은 나를 다시 약자로 만듭니다. 공자의 복수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강해지는 방식입니다. 3. 폭수의 끝에는 내 삶이 더 나아져야 한다. 폭수의 목적은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원한을 갚는 가장 큰 방법은 그 원한을 일으킨 사람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남은 원한은 스스로를 해치는 칼이다. 결국 복수는 상대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밤새 고민했던 일을 상대는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를 오래 붙잡을수록 손해를 보는 쪽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태도, 나를 키우는 성장,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 이 3가지 복수를 선택하면 내 마음이 조금씩 비워지고 새로운 것이 들어올 여유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공자의 가르침을 빌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3가지 복수법을 살펴봤습니다. 상대의 의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상대를 부끄럽게 만들며 인연을 끊어 상대에게 상실감을 주는 폭수.
이 세 가지는 누구를 직접 해치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상처를 회복하고 마음을 회복하고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이 세 가지 복수 중 내일부터 어떤 것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이렇게 다짐해주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복수를 시작합니다. 인생 후반의 복수는 분노도 싸움도 대갚아줌도 아닙니다. 내 삶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공자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이자 최고의 복수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상처 주는 사람에게 화내기보다 이제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해주세요. 그것이 가장 강한 복수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